랭구님은 그 회사 생활 네. 하시면서 네. 투자를 병행하시다가 네. 전업 투자자가 되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회사랑 투자랑 병행하다 보면 네. 전업 투자자에 대해서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전업 투자 하는 네.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 직장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의 길로 가겠다.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병행을 하다가 네. 투자의 성과가 나서 네. 이 이제 성과를 바탕으로 네. 투자의 세계에 더 깊게 빠져가겠다. 저는 그래도 일단은 좀 반대를 하는 편이에요. 조금은 말리고 싶기는 해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기는 했는데 네. 회사 들어가고 나서 전 3년 차가 딱 됐을 때 나는 3년 내에 무조건 회사를 나간다 그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아마 지겼을 거예요. 쟤는 뭐 만나기만 하면 그 얘기 하니까. 네. 근데 그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은 팀장님을 만났는데 3년 너무 길다. 2년을 줄여야 되겠다. 이제 계속 이렇게 목표가 이제 단축되긴 했었죠. 근데 막상 3년보다는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성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을 그만두게 되면 불리한 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너무 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에 대한 압박감을 느낄 거고요. 또 주변에서 눈치를 좀 봐야 될 거예요. 그것들을 다 극복할 만큼 정말 여유로운 거를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좀 병행하길 원하고 네. 추가적으로 그냥 한 가지를 좀 더 한다고 하면 저는 생산활동을 좀 더 하면 어떨까. 그걸로 자기도 브랜딩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그걸 하면서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겪고 나오면 네.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오로지 투자만 하다가 나오는 건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 안 되면 1년에 하나씩 팔자. 하나씩 판 걸로 매달 5만원씩 써도 돈 남잖아 뭐. 한 30년은 그냥 뭐 계속 있을 수 있겠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제 나오긴 했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그 전에 이루어둔 것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내가 회사를 나오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고. 근데 얘는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만들 때마다 내 자금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세팅되면 이게 돈이 계속 나오지만 얘가 드라마틱하게 안 불어나요, 잘. 오히려 드라마틱하게 불어나는 건 뭐냐면 시세 차익형 투자예요. 한 3천만, 5천만 던졌는데 얘가 갑자기 2억 올라있어. 팔면 돈이 이만큼 생기거든요. 근데 월세는 아무리 모아봐도 얼마 안 돼. 또 매달 써야 되고. 결국은 투자를 하려면 시간에 투자를 하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돼요. 보유를 하면 할수록 시세가 팍팍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가격에서 특정 상승률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금액이 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작은 걸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커야 내가 한 10억짜리를 10개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100억이죠. 네. 얘가 1년에 1억씩만 오르면 돼요. 1000만 원씩만 올라도 1년이면 1억이에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작으면, 개수가 작으면, 2억짜리 하나 들고 있으면 얘가 올라가야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굴리고 있는 금액의 크기가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게 되기 전에 회사를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거의 나오지 말라는 얘기네요. 일단은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근데 랭구님은 네. 하셨잖아요. 저는 했죠. 저는 했는데 네.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하고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안정주의자고 현실주의자예요. 되게 무턱대고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되게 꼼꼼하기도 하고 철두철미한 면도 있어요. 뭐 되게 덜렁거리는 면도 있지만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있고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만 하고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제가 한 가지 더 했던 건 뭐냐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회사를 그만두면 뭐 할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네.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그걸 이미 미리 찾자. 그 마음이 컸었죠.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부동산을 좋아하네. 그럼 그 좋아하는 이야기를 써볼까? 쓰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파워 블로거가 돼 있고 파워 블로거 되다 보니까 강의는 안 해요? 사람들이 자꾸 요청하니까 강의 한번 해볼까? 강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뭐 책을 써보려 해서 책도 써보게 되고 지금 저 유튜브를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카페도 관리하고 있고
뭐 이상한 뭐 활동들도 여러 가지 주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또 수입이 또 생기잖아요. 네. 안정감이 또 생기는 거죠. 제2의 직장이 또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도 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두 가지에서 돈이 다 발생하니까 아, 이건 나가도 되겠다. 그리고 회사를 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저는 이제 수강생들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와, 야근도 많고 임장 갈 시간도 부족하고 분석할 시간도 부족해요. 내가 정말 시간만 많으면 이거 내가 전국을 분석을 진짜 다 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얘기 하시거든요. 네. 회사 그만두면 그걸 과연 빨리 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아도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분석은 하는데 네. 투자금이 1억밖에 없어요. 1억 투자하고 나면 시간은 엄청 많은데 분석 안 해. 임장 안 가. 그럼 시간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이 많아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종잣돈 작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 세계에 있어서 시간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시간에 투자를 하는 종목에다가 돈을 묶어두는 투자는 해야 되지만 공부를 시간에 계속 넣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회사를 나올 때 생산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글 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만약 회사를 나오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생산 활동은 시간을 무한정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퇴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죠. 지금 내가 요만큼 글 쓰고 요만큼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만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1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쓰면은 전국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네? 그 확신감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올 수 있었죠. 용우님, 네. 그럼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딱 기준 네. 좀 정해주실 수 없을까요? 아, 기준. 네, 이러면 퇴사도 된다. 일단은 3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투자를 잘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투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단타로 수익 올리는 거 말고. 그거는 단타는 사업이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냥 돈마탕 묶어놨을 때 입지가 좋아가지고 흐름이 좋아서 시간 지나면 뭐 5천, 1억 팍팍팍 올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정 안 되면 그거 하나씩 팔아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말도 안 되게 진짜 허름한 빌라 월세 100만 원 세팅하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걔는 안 올라가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팍팍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해놓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해놓은 그 물건의 크기가 중요해요.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던져둔 씨앗의 크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씨앗의 크기가 커야 돼요. 네. 이게 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갖고 있던 종잣돈을 한번 탁 넣어서 투자를 다 했죠. 네. 이거 가지고는 부족해요. 재투자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재투자를 하려면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아끼고 아껴서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투자했던 것들이 많이 올랐을 때 적당하게 매도하고 또 좋은 그릇으로 갈아타기 해야 되죠. 네.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차 사면 안 되고 다시 100% 재투자. 네. 그래서 처음에 1억 넣고 2억 되면 다시 2억 넣고 4억 받고 콜 8억 콜 16억 이렇게 32억 이렇게 던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게 이렇게 안 커지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갔다가 돈 생기면 또 쓸 거 쓰고 또 필요한 분들 돈 드리고 또 돈 많아졌으니까 용돈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면은 재투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투자했던 금액이 계속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종잣돈의 크기를 내가 목표한 금액만큼 계속 키워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저는 한 분야에 최소한 5년은 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투자로 어떻게 승부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두 번의 성공 경험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나만의 인사이트와 경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한 종목에 최소 5년 이상은 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깊으면 저는 다른 종목 넘어갈 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그 부동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금방금방 적응하고 빠르게 습득을 하더라고요. 이 한 번 만들어진 영향이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네. 이 3가지를 준비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약하면 시세짜익 투자, 네, 그걸로 인한 재투자, 네, 그리고 한 분야에 네. 5년 이상 깊이 몰두해라. 네. 그러고 나와라. 그리고 종잣돈의 크기를 좀 크게 해놔야지. 네. 던져놓은 그 금액의 크기.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크기가 아니에요. 네.
승진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맹구님,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와도 네. 회사를 나오게 되면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맹구님은 회사 나오셨을 때 네.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저는 조금 적었는데 와이프는 불안감이 컸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맨날 오빠 그냥 다시 회사 들어가면 안 돼? 회사 들어가면 매달 300만 원 이상 매달에 또 월급이 나오잖아.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저는 사실 불안하진 않았거든요. 불안하지 않은 연금수를 저는 갖고 있었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는 직원도 마찬가지인데 가끔씩 밤에 이렇게 애들 다 자고 한 12시 돼가지고 껌껌한 상태에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볼 때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생각해보면 내가 어떨 때 불안하지?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지 모를 때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나는 지금 체력적으로도 절로 달려가 하면 전력 집중할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너무 막막하고 이것 찔끔거리다가 저것 찔끔거리다가 뭐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네. 좀 막막하고 저는 그래서 회사를 나오기 전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내가 생각한 그 성공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불안감이 계속 올 거라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성공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지금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주제를 가지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냥 그것만 하더라도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것만 되더라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 그 나머지 것들은 더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네. 그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너무 감사하고 좋다.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그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 있는 거죠. 네. 근데 보통 이제 그 명확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가면 하다가 보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면 내가 이걸 왜 잘 안 되고 있지? 저 같은 경우는 목표가 명확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해서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목표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왜 안 되고 있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있나?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기도 하고 계속 동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PD님은 뭐 앞으로 목표가 있어요? 지금 불안해요. 가야 될 길이 명확하지 않아서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명확하다 생각해봐요.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목표가 뭐 나도 만약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 최소 10만 이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싶다.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나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 만약에 그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준비해 나오고 계속 한다면은 근데 그게 당장 10만이 안 되겠지만 뭐 1000만 명, 2000명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그 길로 가지네라고 한다면 되게 불안감이 적을 수 있죠. 네. 저는 그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맹구님 같은 경우는 네. 가야 될 길이 명확히 보여서 네. 불안하지 않았다. 네. 지금 내가 1시간을 쏟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쏟을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맹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